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원 풍수로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 경주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피람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동서원입니다. 자, 말 그대로 도가 동쪽으로 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는 성리학입니다. 이 서원은 한헌당 김굉필이라고 하는 유학자를 배향한 서원입니다. 근데 이 김굉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연산군 시절 때, 조선 10대 연산군 시절에 유배를 당하고 나중에는 극형까지 당해서 죽게 되지만 이분의 성리학 실력이 워낙 좋아서 태계 이황 선생의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이 김굉필이를 보고 동방의, 한국이죠, 동방의 도학의 지종이다. 동방의 도학의 지종으로서 그 정도 실력으로 대단했던 분이다 해서 맨 처음에 쌍계서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도동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임금님에게 하사받는 그런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동서원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향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북쪽이 여기 있습니다. 동쪽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서쪽이 여기 있습니다. 남쪽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통 강당이 들어오고 이쪽에 건물이 하나씩 옆에 선배들이 기거하는 거를 그 건물을 동제라 하고 후배들이 기거하는 건물을 서제라 하고 앞에 이제 누각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마침 동쪽에 동제가 걸리고 서쪽에 서제가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 도동서원에서는 어떻게 남쪽에서 북쪽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에 강당이 있게 되고 이쪽에 선배들이 기거하고 이쪽에 후배들이 기거하고 이쪽에 이제 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 건물을 뭐라 그런다? 왼쪽에 있는 건물을 무조건 동제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무조건 서제라 합니다. 여기에서 절대적인 좌향, 정동쪽, 정서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측에 있으면, 강당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으면 동제라 하고 우측에 있으면 서제라는 거예요. 아까 이쪽에 동제가 있었었죠. 그죠?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좌측을 무조건 동제, 우측을 서제라 한다. 자, 그러면 이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선조 때 정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굉필이의 이제 증손자가 되는데 정한강이가 이제 터를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력은 어떠했느냐? 그때 당시에 최고의 풍수 실력을 가졌던 외증손인 거예요. 정말 천재 중에 천재, 학문으로서도 똑똑했지만 풍수로서도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였었어요. 그 사람이 잡았던 도동서원이 이제 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절대적인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산, 임수. 남쪽에 산이 있으면 이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향한다 하더라도 건물 자양을 어디로 한다? 북쪽으로 한다. 이게 당연히 배산, 임수를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동서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동서원은 형세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어디서 들어오느냐 하면, 자, 백두대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가 갈라지는 지점이 이게 백두대간입니다.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그 다음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까지 오는 것이 이제 이게 백두대간인데 여기서 한 줄기 빠져내려온 게 여기까지 이제 부산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경주의 사룡산에서 그 다음에 대구 쪽으로 돌아오는 비슬산에서 여기에 대니산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
도동서원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 도동서원의 뒷산인 대니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을대자에 니자를 쓰는데 여기에서 니자는 뭐냐? 공자를 이야기해요. 공자를 중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공자의 뜻을 잇는 산이다. 그게 뭐와 연결된다? 성리학이 도가 동쪽으로 왔다. 그만큼 성리학의 대가였다. 유학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김갱필의 뜻을 따라가지고 뒷산도 대니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형국이 아주 재미난 형국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그렇게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은 이 뒷산 이 넓은 것까지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금을 꺼가지고 둥그렇게 솥단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쪽으로 뭐 하나가 산줄기가 앞으로 내려온다. 그럼 요만큼 스페이스 공간에서 뭔가 어떤 산의 모양새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려오는 산줄기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앞으로 내려오면서 둥그런 등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산이 앞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에 위에 도동서원이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도동서원은 그야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형국적으로는 오항혈이라고 해요. 모가지 항자를 씁니다. 자라오자에 모가지 항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항혈이라고 하는데 자라오자에 모가지 항. 자, 자라와 거북이는 비슷비슷해요. 뒷산이 전부 다 둥글둥글 솥단지 엎어놓은 것 같이 있는데 자라는 대가리가 없고요. 거북이는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동서원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자라예요. 그럼 자라의 혈자리는 어디다? 목 위에가 되는 겁니다. 거북이라고 한다면 목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저걸 자라로 봐야 되느냐, 저걸 거북이로 봐야 되느냐, 그 문화재를 풀 때 어느 건지 잘 모르겠다면 그 문화재가 목에 올라갔다면 자라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 문화재가 옆으로 빠져 있거나 자궁적으로 가 있으면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동서원이에요. 도동서원 뒤쪽이 이제 솥뚜껑처럼 엎어놓은 이제 자라 등짝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옆쪽에서 봤었을 때 이제 자라 쪽에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가리가 있으면 거북인데 도동서원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도동서원인데 도동서원 앞쪽에 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가지 위에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동서원이에요. 여기가 도동서원인데 앞쪽에는 뭐가 없다? 대가리가 없고 그냥 납작하게 돼 있어서 자라라고 판정해서 목 위에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와 유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경정릉입니다. 경정릉도 오항혈이에요. 자라 목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자각이고요. 뒤에 이제 사초지 위에 왕릉이 올라가 있는데 뒤에도 뭐와 같다? 솥단지처럼 엎어놓은 산이 이제 자라 등짝입니다. 그럼 이 자라 등짝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겠습니다. 목이 어떻게 돼 있나? 예.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자라 목이 쭉 앞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 위에 왕이 올라 들어갔고 그 밑에 왕비가 들어간 거예요. 목 위에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또 비슷한 모양이지만 거북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김해입니다. 경남 김해인데 김해에서는 이제 거북이처럼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등짝이 그대로 거북이 등짝이고 앞으로 내려오면서 목이 있고 이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김수로 왕릉이 있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김수로 왕릉 들어가는 문입니다. 왕릉 뒤쪽에 보면은 솥뚜껑처럼 엎어놓은 등짝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그 앞쪽으로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목 부분으로 해서 이제 거북이가 하나 내려오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있다. 아, 저런 모양이면은 자라나 거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도동서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동서원 문 앞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가 도동서원, 가운데 강당의 이름은 중정당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강당 바로 밑에 마당에 이 부분에 무언가 하나 조각물이 있어요. 성물이 있는데 이 성물이 뭔지 다시 한번 당겨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무슨 모양 같이 보이세요? 어쨌든 뭐 자란지 거북인지 모르지만 그거와 똑같은 놈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이 돌을 박아놨을까? 뒷산이 자라산이죠. 그럼 우리 강당에, 우리 서원에도 자라 새끼를 갖다 놓으면 어미가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어미가 딴 데를 가지 않고 이 자라 새끼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기운을 좀 더 받고 이 기운을 가지고 서원이 좀 더 잘 되자. 그런 뜻에서 이 성물들이 박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풍수를 모르면 저 성물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사당이에요. 사당 같은 경우에 사당 올라가는 길에 요 돌을 하나 또 올려놨어요. 꼭 자라 모양 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제가 얼마 뒤에 갔었을 때는 누가 훔쳐갔는지 이게 또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동서원에서는 항상 무엇을 주의해서 본다? 아, 뒷산이 자라 형국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자라를 기운을 어떻게 받는다? 우리 집에 그 성물을 갖다 놔서 좀 더 좋은 기운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은 경주 양동마을 옆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서원인데 여기는 누구를 배양하고 있는 서원이냐면은 회제 이언적을 배양하고 있는 서원입니다. 이언적은 양동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장흥읍제 해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종 때 이제 기말로라고 하는 팀들하고 반대 세력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낙향을 해서 자기 공부도 하고 했던 곳인데 자, 이 회제 이언적이 배양되고 있는 이 옥산서원은 어디다? 서향한 서원이에요. 서쪽으로 향한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북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동쪽입니다. 그 다음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강당이 있게 되고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이 선배들이 기거하고 있는 건물이 좌측에 있다. 여기가 동제가 되고요. 그 다음 후배들이 기거하는 게 우측에 있다. 이쪽이 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무변루라고 하는 이제 누각이 있으면서 앞쪽에 이쪽이 이제 전주작이 되겠죠. 앞산 전주작, 뒷산이 후현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동서남북 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풍수적으로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따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옥산서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산의 전주작 모양이 꼭 뭐와 같다? 봉황이 날라 들어오는 거와 같다 해서 여기에 형국은 비봉귀소형이 됩니다. 날라드는 봉황이 어디로 들어온다? 둥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비봉귀소형, 비봉, 날라드는 봉황이 둥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앞산의 산이 봉황인데 봉황이 선으로 날라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산 이름이 뭐다? 자옥산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옥산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옥산서원이에요. 옥산서원은 너무나 정말 전경이 좋은 곳이에요. 나중에 한번 경주를 가시면은 조금 30분 정도 더 들어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옥산서원 한번 가보세요. 앞에 계곡이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돌판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이거든요. 개울물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저 같은 곳에서 진짜 서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진짜 무릉도원이 따로 없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옥산서원의 이제 마당에서 뒷산을 찍은 거예요. 뒷산은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부드럽게 형산의 위치를 그대로 하고 있다.
뒷산은 부드러워야 된다 했습니다. 바위가 튀어 있거나 그 다음에 거칠은 산의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단정한 산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산의 전주작입니다. 서쪽에 있는 전주작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이 산이 그대로 봉황이 날라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 양반들이나 민초들이 전부 다 이 산을 보고 봉황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도 뭐다? 도시적인 눈높이가 아니고 요즘 눈높이가 아니고 옛날 사람들의 눈높이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황으로 보여요. 자, 여기가 등입니다. 봉황의 등입니다. 이쪽으로 날개가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날개가 하나 있고요. 앞쪽으로 뭐가? 봉황의 머리가 쭉쭉쭉쭉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새 날개가 이러고 이제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전주작은 새와 같아랬는데 딱 그 모양으로서 전주작으로서는 아주 전형적으로서 좋은 명품이다. 자, 그럼 이거와 유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종대왕릉입니다.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인데 여기에서도 전주작이 북성산인데 북성산이 양쪽으로 날개를 이쪽으로 날개를 뻗고 이쪽으로 날개를 뻗고 가운데로 대가리를 하나 쭉 수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보면 아 저게 봉황이다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학만 여러 개를 보시면 학 그러면 아 저게 학이다 또 알 수 있는 거고 닭만 보면은 또 닭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게 이제 풍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옥산서원입니다. 옥산서원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서향이 돼요. 이쪽이 서향입니다. 그러면 뒤쪽은 동향이 되겠죠. 이건 사당, 여기는 강당. 그럼 이쪽에 위치적으로는 남쪽에 향했지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동제라 불러요. 그 다음 이쪽은 북쪽에 있는 거지만 뭐라고 부른다? 서제라고 부른다. 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옥산서원에 또 다른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줄기가 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곡이 흐르면서 불룩하게 이러고 가요. 개천이 또는 강물이 흘러나갈 때 이쪽에 이제 산이 있겠죠. 산에서부터 이러고 쭉 갔을 때 앞쪽에 이렇게 불룩하게 개천이 흘러나가는 이 지점에 기가 잘 모입니다. 산기운이. 자, 강이 흘러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 산기운들이 잘 모이겠습니까? 이게 강이에요. 이게 강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산줄기가 퍼지게 돼요. 이쪽에서 산줄기가 오면 산줄기가 퍼져요. 근데 이쪽으로 산줄기가 들어오면은 기가 고이고요. 이쪽에서 산줄기가 들어오면 여기 기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산서원에서도 물줄기가 오다가 이렇게 불룩한 곳으로 터를 정해서 여기 산기운이 모이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것이 산줄기가 어디를 흐르냐? 옥산서원 앞에 이 부분이 이제 물줄기에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물줄기도 잘 되어 있는데 안에까지도 무변로 바로 바깥에 이 부분에도 또 물줄기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자, 그럼 물줄기가 하나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물줄기가 여러 겹이면 어떻게 된다? 산기운이 오다가 더욱더 잘 모인다죠. 그래서 한 줄기 더 건물 안에다가 물줄기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변루라고 하는 누각인데 그 앞쪽에 하나의 개천을, 또랑을 더 만들어가지고 산기운이 더 물기운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해서 옥산서원에 더 좋은 기가 모여라.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제를 찍은 것입니다. 남쪽이지만 동제라 칭하고. 다음 사진. 여기는 북쪽에 있지만 후배들이 기거하는 우측에 있으므로 서제라 칭한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누각이에요. 아, 좀 너무 그렇네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강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강당이다. 이쪽이 동제다. 그 다음 이쪽이 서제다. 누각이 여기에요. 누각이 여기인데 여기가 무변루라고 하는 누각인데 판을 지금 사진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막아놨죠.
이 막아놓고 사람 들어가는 게 여기인데 다 막아놓은 게 어디 쪽으로 막아놨느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막아놓은 걸 여기다가 다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쪽을 향하게끔 강당에서 이쪽을 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벌려놓은 이유는 뭐다? 강당을 향해서 전주작이 자옥산이 들어오는 것도 받아들이고 강당도 이쪽으로 좀 더 기운을 보태줘라라고 해서 뒤쪽을 막아놓고 앞쪽으로 이제 무변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강당에서 누각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누각이 강당 쪽을 향해서 대청마루를 놓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옥선서원은 그야말로 후현무 전주작이 균형이 딱 알맞게 되어 있고 전주작이 날라 들어오너라. 그 다음에 무변루 쪽도 강당 쪽으로 잘 바라보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피람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딴 곳에 있다가 기산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서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하서 김인후라고 하는 사람을 배향한 서원인데 이분은 태계 이황 선생님과 성균관에서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당 중심 서원입니다. 자, 강당 중심 서원과 사당 중심 서원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먼저 강당 중심 서원을 보겠습니다. 강당이 있고 이쪽에 동제가 있고 이쪽에 서제가 있고 앞에 누각이 있습니다. 그럼 사당은 이 뒤에 들어간다면 강당 중심 서원이랬어요. 왜? 이 동제와 서제가 강당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강당이 혈자리가 되는 거고요. 사당 중심 서원은 사당이 있습니다. 동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당이에요. 그 다음 동제가 있습니다. 서제가 있습니다. 강당이 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앞에 누각이 또 하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피람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제와 서제가 사당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혈자리가 어디다? 사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케이스가 지금 피람서원이 딱 되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피람서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피람서원의 정면입니다. 이 지나가는 이 붉은 기둥을 뭘 한다? 홍살문이라 했습니다. 홍살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누각이에요. 맨 처음 나타나는 누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람서원의 형국 산모양새는 어떻는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꼭 뭐와 같이 보일까? 새가 날라들어 온다. 새가 날개를 펴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뭐 바로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뭐 처음부터 잘 보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새가 이쪽이 날개 하나, 우측 날개 하나, 그 다음 이쪽이 좌측 날개 하나, 그 다음 이쪽이 이제 등의 부분이 되고 가운데서 하나가 내려서 이 부분이 새의 머리가 돼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새의 머리가 되는데 이 산의 형국은 뭐라고 한다? 단봉함서형이라고 합니다. 단봉함서형. 붉은 봉황이 글을 물고 온다. 임금님의 조서를, 단봉이라고 하는 거는 목줄기가 붉은 봉황이거나 안 그러면 임금님의 조서, 임금님이 한양으로 불러들이는 좋은 글을 이야기하는 게 단봉인데 그 글귀를 입에 물고 들어온다. 입에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혈자리는 어디겠어요? 편지가 물려있는 입 주둥아리 있는 곳이 봉황의 주둥아리 있는 곳이 바로 혈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 혈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자, 봉황의 머리 부분이 봉황의 머리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입 부분이 되는 곳이 이쪽에 피람서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대로 기억하셨다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그대로 이쪽이 우측 날개, 그 다음 이쪽이 좌측 날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몸뚱아리에서 한 줄기가 쭉 뻗어 내려와가지고 앞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단봉함서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피람선입니다. 우측 날개, 좌측 날개, 머리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머리 부분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봅니다. 여기 피람선이 있어요. 그럼 요 뒤쪽에 이만큼이 봉황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둥그렇게 된 게. 그러면 이 봉황의 자리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봉황 머리죠. 뒷부분에. 이게 봉황 머리가 뒤에 형산으로서 단정하게 있고 그 앞에 피람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혈자리에는 이 문 안에 혈자리에는 뭐가 있다? 다음 사진. 사당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사당 중심 선이에요. 그럼 이 사당 뒤에 이제 형산이 있는 거예요. 봉황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길을 받는 게 누구다? 사당이 딱 있고 양옆에 동제, 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강당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강당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쳐다보게 해놨어요. 이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뒤에는 다 막아놨어요. 이쪽은 다 나무로 막아놓은 거예요. 뒤에 누각도 또 이래놨어요. 뒤에 또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당마저, 누각마저 전부 다 사당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피람선을 보면 이쪽이 이제 봉황의 머리 있는 부분이고 그 바로 앞에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사당 앞에 사당문이 있고 그 사당을 보호해주기 위한 동제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정일당이라고 하는 강당이 이쪽을 사당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각이 있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당이에요. 사당 앞에 사당문, 그 다음 여기가 동제, 그 다음 이쪽이 서제, 그 다음 이쪽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청절당이 있는데 강당 자리 위치한 곳을 보겠습니다. 다음. 강당에서 앞에 강당을, 사당에서 앞에 강당을 찍었더니 앞부분이 사당 쪽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청절당인데 이 대청마루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사당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다시 이제 피람선 바깥에서 보면 이 태극문이 마크 그려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문인데 이것 또한 다 어디에? 이쪽으로도 다 문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사당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놨다. 자, 그러면은 피람서원에서는 단봉함서형이다. 봉황이 이렇게 날아들어 들어온다. 그리고 주둥아리에 혈자리가 있다. 거기서 피람서원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김갱필을 배양하고 있는 도동서원과 그 다음 경주 안강에 있는 회제 이연적을 배양하고 있는 옥산서원, 그리고 전라도 장성군에 있는 하서 김인우를 배양하고 있는 피람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처사로 이름을 남긴 남명조식 선생님의 유적을 따라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해정, 뇌룡정, 그 다음 산천제, 덕천서원, 그렇게 4개를 가지고 정말 우리 큰 그릇이었던 남명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